바르게 높지 않은 형태이고 우연적 케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3차 감염이 위험이 있습니까? 그까지는 3차 감염에 대한 사례는 없었고요. 선생님, 미국 환자 발생으로 긴급 전화 폭주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분당 시내에 있는 모든 병원에서 유사 환자가 접수됐답니다. 메르스 확산 상황이 지금 심각합니다. 2명이 사망했고 3차 감염자, 그러니까 첫 감염자에서 옮겨졌다가 다시 옮겨진 게 바로 3차 감염자인데 결국 3차 감염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심각한 게 이 공포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이 상황도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메르스 관련 소식들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동희 처장. 네. 자, 일단 2명이 사망했고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3차 감염자가 등장했다는 거. 저도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3차 감염자가 나오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지만 결국 3차 감염자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예. 이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맨 처음 감염됐던 67살 환자가 1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첫 확진자는 확진자입니다. 1번입니다. 그리고 이 1번을 통해서 모두 총 24명이 이제 감염이 되고 23명이 이제 전염이 됐고요. 예. 그 중에서도 5, 6, 7, 5번, 7번, 8번 이 3명은 바로 의료진이고요. 예, 의료진은 녹색으로 좀 저희가 그렇습니다. 표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전염자들은 바로 이 1번 환자의 가족이고요. 예. 나머지 환자들은 같은 병동에 있었던 다른 질환으로 이 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같은 병동에 있었던 환자들입니다. 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3차 감염자, 바로 16번째 환자로부터 다시 옮겨진 예. 그런 환자들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확진 판정을 받기 이전에 그 병원에 입원해 있던 다른 환자들인데요. 이렇게 전염이 됐기 때문에 자칫하면 기하급수적으로 환자가 늘 수 있다는 공포감이 아주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이제 이게 지금 아주 공포감의 핵심 그렇습니다. 고리가 될 것 같은데 16번 환자에서 23번 환자로, 그러니까 1번 환자로부터 감염되지 않은 첫 사례가 지금 발견이 됐기 때문에 자, 이분들이 또 감염을 할 수 있고 지금 아직 그렇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들, 격리 조치를 된 사람 중에 지금 또다시 2차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데 이 지역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다가 감염됐을 가능성도 많은데 추가 감염자가 발생할 가능성 어떤지, 얼마나 지금 격리가 돼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750명이나 지금 격리 대상 조치가 내려져 있는 상태인데요. 750명이나요? 자, 이 숫자만 봐도 상당히 많다라고 느끼는 분이 많을 텐데 여기에서 3차 감염자에서 4차 내지는 다른 3차 감염이 또다시 발생을 하게 되면 이 750명이라는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대단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예. 아마 이게 당국에서 제대로 처음에 대응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진 않았을 텐데 정말 부끄러울 정도의 대응 수준을 보여줬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 이 보건당국에서 이번에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실망을 했을 텐데요. 이건 실망 정도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전염병은 발생할 수도 있고 어떤 재난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만 선진국이라면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예방은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얼마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느냐가 바로 선진국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화재가 발생해도 그렇고 어떤 화재 발생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재난, 특히 이런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를 놓고 보면 어느 한 경우에도 제대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예방한 적이 없거든요. 예. 이게 몇 번째 반복이 되고 있는데 사스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국민에게 걱정하지 말고 안심해라라는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피해를 키우고 예. 이번에 똑같은 전철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수준에 대해서 걱정하고 정말 공포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자, 지금 시청자 여러분 이 그래프를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45세 이상 위험군,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감염되거나 사망할 확률이 다르다. 이 내용인데 연령대별로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들, 아직 약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위험한 질환에 감염이 되는 것 아닌가 상당히 우려를 하고 계실 텐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여태까지 학계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14세 이하의 어린이에서 발병된 경우는 3%에 불과할 정도로 그렇군요. 대단히 비율이 낮습니다. 예. 오히려 45세 이상 그리고 45세 이상 이 비율이 가장 높은 감염률과 치사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기는 이제 감염률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건 치사율이고요. 55%. 그러니까 예. 45세 이상으로 갈수록 감염률이나 치사율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 이런 특징을 보이는 게 이런 메르스 질환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연세가 좀 더 드신 분들은 더 조심을 해야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게 지금 통계 자료로 나오고 있는데, 자, 중요한 게 이렇게 방역이 뚫린 거, 그죠? 제대로 그렇습니다. 대응이 안 되고 뚫렸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였나?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현 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은 이 감염 발생한 나라를 너무 제한해서 봤다는 겁니다. 예. 지금 메르스가 발생한 나라는 중동의 7개 국가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확진 환자로 판정이 된 67살 A씨는 이게 메르스가 발생하지 않았던 바레인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확진하는 데 있어서 36시간이나 지연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발병국만 의심을 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바레인 갔다 온 이분은 의심을 안 하고 있다가 결국엔 당한 거네요. 아주 교과서적으로만 문자 그대로만 해석을 해서 이 사람은 메르스 발병국은 아니네 예. 라고 하면서 메르스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네요. 하지만 정작 이분은 바레인에 다녀왔어도 메르스에 걸린 것으로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두 번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바로 격리 대상입니다. 보건당국에서는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들만 격리 조치를 하고 추적 조사를 해왔는데 그러니까 2m에 인접해 있는 그렇죠. 했었던 그렇기 때문에 보면- 병실로 본 거죠. 그렇죠. 병실에 예. 보면은 뭐 201호, 202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방 안에 있던 환자들만 집중해서 받고 같은 병동, 다른 호실에 있는 그 많은 환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쓰고 있지 않았다가 뒤늦게 같은 병동에 있는 환자들 1명, 2명씩 환자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이 되니까 뒤늦게 추적 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러게요. 허술한 이 방역 행정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룰을 잘못 정했어요. 그렇죠. 좀 더 넓게 잡아서 그럼요. 폭넓게 격리 조치를 취했다면 확산을 좀 막을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병동 내에서만 13명이 같은 병실을 안 쓴 사람들도 감염이 된 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예. 마지막으로는 이 감염력을 과소평가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요. 첫 환자가 나오고 있을 때 정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환자 한 명이 전파할 수 있는 그 숫자는 평균 0.6명에 불과합니다라고 숫자까지 또렷하게 발표를 했던 게 저도 아직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 어떻습니까? 한 병원에서만 15명이 감염이 됐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전파력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씨로부터 지금 다 감염이 된 그럼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요. 25명이.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예. 국민들이 이거 공기 중으로도 전파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을 갖게 되는 게 정부에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엉뚱한 소리를 했다. 예.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정말 의심을 하고 있고 불안감을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대응 자체가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에서 잘못됐다는 걸 저희가 이제 짚어드렸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예방을 하라 정부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그런 중에서도 보니까 황당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이게 지금 네티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네. 한번 보시죠. 보건복지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낙타와 밀접한 접촉을 피하세요. 예. 멸균되지 않은 낙타유 또는 익히지 않은 낙타 고기 섭취를 피하세요. 이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낙타하고 언제 만나신 적이 있는 분이 있을까요? 예. 낙타 고기 드신 분 있나요? 현실과 동떨어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티즌들이 어떻게 비아냥거리고 있냐면 내일 아침 출근할 때는 낙타를 타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누리꾼들이 조롱하는 댓글을 다룬 거군요. 아니 낙타를 어디서 볼 수 있다고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정말 황당한 반응밖에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전원책 변호사님. 예. 네. 제가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 더 넓게는 우리 정부 당국이 이 핵심적인 부분 두 부분에서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두 부분에서. 우선은 정보 공개를 아직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네. 정확한 병원명, 지역명을 이 공포와 우려가 그 지역에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감추고 있거든요. 그것이 과연 이 메르스를 예방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감염의 경로를 아직도 우리 보사 당국이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2차 감염자들 중에서 15명 정도는 아직도 정확한 감염 경로를 모릅니다. 한 병원 안에 있었는데 어디서 어떻게 첫 환자와 접촉이 되어서 아니면 두 번째 환자와 접촉이 되어서 이 병이 감염되었다. 이걸 모르면서 막연하게 지금 보건복지부는 공기 전염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명확한 감염 경로를 정확히 밝히지 못한 채 공기 전염은 없다. 이렇게만 계속 얘기를 하니까 계속 공포감은 더 확산이 되고 그런데 또 정부 당국에서 한 발 더 나가요. 여기서 만약에 유언 비율을 6%를 하면 처벌하겠다. 또 이렇게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과연 옳은 태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른쪽 변호사도 이러다 처벌받으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주 정확한 지적을 또 해주셨는데요. 공기 중으로는 전염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놓고 그럼 이 병실에 그러니까 환자가 발생한 병실이 아닌 멀리 떨어진 같은 병원이긴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병실에 있던 환자는 도대체 어떤 경로로 전염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추정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연히 뭐 지나가다 마주쳤을 가능성 이런 식으로 추정만 하던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상당히 불안한 얘기죠. 정부 발표 내용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정부가 추정을 하지 말고 근거를 갖고 사실을 갖고 국민한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공포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을 텐데 바로 이 추정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전문가들도 지금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이 3차 감염자로부터 다시 옮길 수 있는 4차 감염자가 발생할 가능성까지 지금 거론하고 있는데요. 전문가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초 감염자가 어느 병원을 거쳤는지 이런 것들이 공개되지 않고 그리고 관리되지 않고 지금은 접촉했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개가 되고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현장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 4단계 중에 지금 2번째 단계는 주의 단계인데요. 지금 3번째 단계는 경계 단계로 격상을 해야 한다. 병원 내에서는 4차 발생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병력 조사를 반드시 철저히 해야 되는 상황이 이런 것입니다. 이현수 기자. 네. 자, 지금 우리가 뭐 보건당국이 제대로 대응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지금 중심에는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퇴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게 사실인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지금 당장 말씀하신 대로 메르스가 너무 확산 기로에 있기 때문에 당장 주무장관인 문영표 장관에 대한 거취가 결정이 날 것 같진 않지만 여권 내에서도 문영표 장관이 진짜 위기를 맞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앞서 야당이 그 공무원 연금 개혁의 선결 조건으로 사실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낸 적이 되겠다. 해임을 해야 공무원 연금 개혁을 처리해 주겠다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랬죠. 사실상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를 맞았고 여권 내에서도 지금 정부가 초동 대처가 미흡했고 그로 인해서 사실상 던지는 공포 바이러스가 더 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만큼 사실 이 사태가 더 악화되다 보면 여권 내에서도 언젠가는 좀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좀 부정적인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권 내에서는 이제 사퇴 시기만 남은 것 아니냐. 다만 이걸 수습하고 사퇴하느냐 아니면 사퇴를 한 뒤에 새로운 장관이 와서 수습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데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문영표 장관의 사퇴 이야기 어디까지 흘러갈지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 메르스와 관련해서 중요한 언급을 했는데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가 먼저 나서서 감염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악의적이고 잘못된 정보 유포는 적극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자, 악의적인 정보 유포에 대해서 차단해야겠다. 그리고 엄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밝혀졌는데 자, 지금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일단 보건당국은 메르스 관련 유언 비어를 유포하면은 수사를 의뢰하겠다 이렇게 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들고 있는 이 유언 비어라는 게 바로 메르스의 공기 전파설입니다. 그런데 이 메르스가 공기를 통해 전파된다 이 얘기를 가장 먼저 했던 사람이 또 누군지 저희가 찾아보니까요. 다름 아닌 이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시는 것이요.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만든 홍보자료입니다. 지난 22일에 배포된 건데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정확한 감염원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지만 비말 그리고 공기 전파 분명히 적혀 있죠. 공기 전파 또는 직접 접촉을 통해서 사람 간 감염이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정부기관에서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기로 전파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걸 읽은 사람들이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도 그걸 가지고 과연 유언비어라고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황당하다는 국민들 반응 참 많습니다. 예, 반응들 좀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반응들이 나왔는지. 네, 저희가 몇 가지 좀 알아보니까요. 자기들이 전파해놓고 괴담이라고 한다. 황당한 얘기부터요. 예. 또 보건복지부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로 체포하면 되겠다. 이렇게 비꼬는 반응까지 싸늘합니다. 예. 전원책 변호사님. 예. 사실 이 메르스가 유행을 한다고 이제 중동 지역에서 한다고 예. 했을 때 우리나라로 언제든지 바이러스가 들어올 가능성은 있었던 거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들어올 걸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아니, 하는데 우리 미국에는- 보건당국은 왜 이렇게 준비도 안 하고 예.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오늘 미국의 케이스를 보니까 예. 미국에는 간이 중동 지역에 여행을 한 사람이 감기 증상만 신고를 해도 여행력까지 참도 확인한 뒤에 네. 모조리 관련자들을 다 차단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이 메르스가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전부 다 차단을 해서 이 전염을 막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이 정부의 엄포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예컨대 공기 전파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과연 이걸 처벌할 수 있겠느냐? 저는 처벌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대중의 그 공포를 자기가 SNS를 통해서 얘기를 한다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A 병원이 전혀 메르스와 상관이 없는데 A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있다 하더라. 예. 이런 얘기를 하면 업무방해죄는 될 겁니다. 그래요? 이 업무방해죄가 굉장히 형량이 높아요.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업무방해는 되겠지만 지금 예컨대 메르스의 공포를 의도적으로 확산시키려고 해서 악의적인 그 SNS를 하지 않는 이상은 굳이 이걸 처벌할 수 있을 것이냐. 예. 그래서 최경환 부총리가 조금 오버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정부에서 조금 이런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조금 자제해달라.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달라는 취지의 말로 들리지만 정부에서 좀 더 확실하게 대응을 해서 그리고 사실을 찾아내서 미리 대응을 했다면 이런 공포 바이러스도 덜 퍼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거리에 나가보니까요. 시민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마이크로 담아봤습니다. 아유, 무섭더라고요. 겁나고. 너무 무서워. 지하철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 기침 조금만 해도 괜히 좀 떨리고 막 그러긴 하는데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방송 볼 때마다 가슴 뜨끔뜨끔합니다. 중국에서 또 우리 한국에서 발생해 원망하니까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죠.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정부 당국에서는 할 말이 없고요. 거기서 현장 위주로 밀도 있게 대응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안 넉장 부리고 이러냐 보니까 광범위하게 퍼주고 나면은 이미 뭐 니 탓, 내 탓 다시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다니는 것도 불안하고 그러거든요. 아마 저기 화면에 등장하신 분만 벌벌 떨고 계시는 건 아닐 겁니다. 국민 대다수가 지금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데 시청자 질문이 왔는데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정말 불안합니다.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데요. 실제 그러실 것 같습니다. 어느 병원이 문제가 된 건지 알아야 피해서 다른 병원을 갈 텐데 정부는 왜 문제가 된 병원 이름을 공개 안 하는 건가요? 이동희 차장. 네. 저도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병원 이름을 공개를 해야 그 병원을 피해서 다른 병원을 갈 거 아니에요? 저런 여론들이 상당히 많고 뭐 보시는 분뿐만 아니라 저 역시 저런 게 상당히 궁금한 내용이었는데 오늘 문영표 장관이 기자들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왔다가 감염이 된 게 아니라 그 병원 내에 있던 환자로부터 전염이 됐고 옮아간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환자들, 그러니까 다른 진료과 내지는 그 병동에 있지 않은 다른 환자들까지 불필요한 의심을 받거나 진료에 차질을 주기 위해서는 안 된다. 예. 단순히 일어난 그런 전염이 일어났던 공간이었을 뿐이지 그런 의료기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이름은 밝힐 수가 없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의료기관에서 정말 제대로 잘 대처를 했다면 과연 메르스가 전파가 잘 됐을까요? 국민들은 그 의료기관이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전파가 빠르게 확산된 거 아니냐 이런 걱정과 불안감, 의심을 갖고 있는데 예. 이런 거에 대한 해소보다는 의료기관 보호에 급급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저런 발언 때문에 더 화가 나고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 오늘 지금 문제가 되니까 이제 자진 휴원 형식으로 병원을 휴원을 시키고 네. 거기 그 병원의 병실을 격리병동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보사당국이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한편 확인을 하니까 신종플루 때는 300만 명 정도의 감염자가 발생했을 때 심각 경보를 발령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는 주의 단계니까 병원을 강제 휴원시킬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논리만 얘기를 하는군요. 그런데 치사율이 40%나 이르는 이런 전염병이 2차 감염자가 발생을 했는데도 과연 우리 보사당국이 이렇게 태만이 만연하게 있을 것인지 예.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겠네요. 정말 적극적으로 더 조치를 해야 해도 될까 말까한 이 상황에 기존의 규정 갖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설명이신 건데 정말 답답한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윤정희 기자 오늘 보니까 SNS에 이제 병원 이름들이 쫙 돌았어요. 네. 뭐 사진도 찍어서 돌아다니고 어디 병원이 대상이더라 이런 얘기들 많이 돌았는데 네. 저희가 사실 그 내용들을 좀 공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아직 정부에서는 좀 불안감을 조장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저희들도 좀 공개를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지금 한 병원에서는 입장을 정확하게 밝혔네요. 맞습니다. 자기네 병원에서 문제가 있었다. 밝혔네요. 네. 어떤 병원인가요? 네, 여의도에 위치한 한 대형 종합병원입니다. S병원인데요. 거기서 이렇게 병원 입장이라고 해서 장문에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죠. 먼저 본원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내린 건 사실입니다라고 일부분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예. 하지만 환자는 확진 판정 후에 바로 이송됐고 그 환자와 직접으로 접촉했던 의료진과 직원들 즉시 자택격리 조치했다고 지금 해당 병원을 찾았던 환자들을 조금 안심시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유언비어 내용 중에는 ICU, 중환자실이 아예 폐쇄가 됐다는 내용까지 있었었죠.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정상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사용했던 그 침대도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상태라고 밝혔네요. 예. 자, 지금 메르스가 첫 발견된 지역에서는 또 네. 휴교령까지 내려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또 궁금하네요. 네, 저희 취재 기자가 현재 그 도시에 가 있습니다. 도시에 갔더니 사실상 이건 유령 도시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다라는 반응입니다. 유치원이나 학교 전부 다 휴교한 상태여서 학부모들 밖에 잘 다니지 않고 있다고 하고요. 저희가 또 찾아보니까 그 해당 학부모들 맘카페라고 하죠. 예. 어떤 도시 맘카페를 이런 것 중심으로 이 학부모들이 서로 정보 공유를 하면서 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택배 받기도 무섭다. 택배는 어떻게 받냐? 예. 또 장은 어떻게 보러 마트는 어떻게 가야 되냐? 이런 났네요. 것만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불안감만 공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걸 계속 이렇게 공유만 하다 보니까 유언비어만 더 되풀이되고 확산되는 그런 양상까지 보이고 있었습니다.